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지난 17일 웰링턴 회의실에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준비 진행 상황 보고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지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뉴질랜드 역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뉴질랜드 최대 마오리 부족인 이위에서 핵심적으로 뉴질랜드 역사 커리큘럼에 관련해 협력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위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마오리 부족의 관계자와 뉴질랜드 전역에서 교육 관계자, 사회 지도자, 학자, 교육정책 관련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접 뉴질랜드 역사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뉴질랜드 역사교육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을 삽입할 것인지, 교사들은 어떻게 교육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한유문화원에서는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과 외교 수립, K-컬처, 뉴질랜드 이민 등의 과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혜원 공동원장은 부임 토의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할 때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체험 수업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수업 등이 교과 과정의 수행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마오리 교육과 비즈니스, 리더십 개발을 도와주는 AATEA의 키와 하모우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가 10여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고 한국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온 것을 얘기했다고 말하며 한국전쟁이 뉴질랜드 역사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의 니콜라 킨 비글라 대표와 메디슨 챙 아시안 담당관이 지난 5월 12일 오클랜드 한국대사관 분관을 방문해 김인택 신임 총영사와 김인경 경찰영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사방지협회는 이날 뉴질랜드 교민과 유학생, 방문자 관련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자리에서 바다 낚시를 할 경우 반드시 수상안전 조끼를 입어야 하고 면바지나 고무 장화를 신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관련 홍보물 배포를 위한 영사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인택 총영사는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수상안전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해피월드TV와 익사방지협회는 5월 14일 오클랜드 서쪽 무리와이 비치에서 코리안 비치데이 행사를 열고 물놀이와 바다낚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클랜드 영사관의 김인경 경찰영사를 비롯해 15명의 한국인이 참가해 구명조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 듣고 직접 구명조끼를 입어보고 구조 장비 던지기도 해보는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바위 낚시나 바다 낚시를 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원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많은 낚시꾼들이 좋아하지만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오클랜드 서부 무리와이 비치 현장을 찾아 실감 있는 교육이 됐다고 참가자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의 제임스와 브루키가 높은 파도 속에서 구조하는 모습을 시연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는 바다낚시의 위험성과 안전정비 그리고 긴급 구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직접 시범을 통해 보여주어 실감 있는 교육이 됐습니다. 해피월드TV와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교민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와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지난 15일 한인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효섭 후보와 홍승필 후보가 출마한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조효섭 후보가 1125표를 얻어 686표를 얻은 홍승필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에 당선됐고, 감사에는 원유경 후보가 단독 출마해 찬성 다수로 당선됐습니다. 또 같은 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메리윤과 한혜정 후보가 출마해 메리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한인회장 개표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개표를 하자는 참석자들의 의견과 한꺼번에 개표하자는 선관위의 의견이 맞서 논쟁이 오갔으나 선관위 측이 다수결 의사를 받아들여 지역별 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개표 상황은 저희 해피월드 TV가 단독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 오클랜드 한인들은 물론 뉴질랜드 전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시청자는 오클랜드 한인회장 투표는 너무 진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놀랐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기술이민 카테고리가 바뀌고 정부가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어트 내쉬 관광부 장관은 건강이 좋지 않은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을 대신해 지난 월요일 저녁 이와 관련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고 더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이번에 바뀌는 기술 이민의 요점은 임시 노동자, 파트너의 노동권, 숙련된 이주자 범주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인력을 고용하기 전에 임시직 근로자는 실제로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만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술 이민에 관한 카테고리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거나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등 임시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쉬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전과 혼란을 가져왔지만 시스템의 단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예방접종의 지연을 막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더나 백신 2,500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mRNA 백신 1,000만 회분이 연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1,500만 회분을 접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280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 5천만 명에 비해 크게 저조한 접종 실적입니다. 호주에서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면역 프로그램을 개방했습니다. 호주는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크게 의존해 10월 말까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혈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폐기돼 지난 4월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다른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파이자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2천만 회분에 불과해 2천만 회분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은 내년에 5%의 일회성 세금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지난주 앞으로 10년 동안 환경과 수자원 인프라, 교통, 공원, 지역사회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고프 시장은 만약 자신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오클랜드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인프라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교통, 주택, 환경 분야에 추가로 56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투자액은 318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필고프 시장은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시장의 이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 오클랜드 시민들의 세금을 5% 인상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보건부 장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호주의 단 태한 무역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국경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킨스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경을 완전히 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호주의 정책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고 국경을 일시에 활짝 열기는 힘들고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든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없애기 위해서 한 회사가 해밀턴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솔라 팜에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솔라 에너지 회사인 로즈스톤 에너지는 북섬 북쪽 지역에 내년까지 5군데 솔라 팜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다가벨, 카이타이아, 파카타네, 에즈켐 그리고 피티앙가에 태양에너지를 제공할 500헥타르의 땅에 50만 개의 솔라 패널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스톤 에너지는 이 솔라팜이 완성되면 전력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뉴질랜드의 현재 태양광 발전량을 8배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5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약 400기가와트아워의 전력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5만 5천 가구 또는 15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로즈스톤 에너지는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가 현 정부는 은밀한 분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그의 인기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당은 52.7%, 국민당은 27%의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또 녹색당은 7.1%, 액트당은 6.9%, 마오리당은 1.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선호하는 총리로는 현 제신다 아던 총리가 48.1%, 야당인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는 5.6%의 지지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12.8%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존 키 전 총리는 6.7%의 지지를 얻어 현 주디스 콜린스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총선이 실시된다면 노동당이 쉽게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그녀에게 도전할 의원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